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 100년이 돼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자의 연설에 열광하는 그 중국 네티즌들, 물론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네티즌들이기 때문에, 또 중국 국민들이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지만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의 연설에 열광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침략자 푸틴 당장 우크라이나 손대라는 중국 네티즌들의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도 아마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푸틴을 규탄하는 중국 국민들, 중국 공산당을 모두가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침략자라고 규탄하면서 전쟁에서 손대라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날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중 네티즌들 침략자 푸틴 당장 전쟁 그만두라, 예상 밖의 반 푸틴 정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특히 침공 초기에는 러시아를 강력히 지지했던 일색에서 뚜렷한 반전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도 이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불간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을 비롯한 SNS, 즉 모든 인터넷망을 차단하고 금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정부이고 공산당입니다. 그런데 이런 침략자 푸틴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당장 손을 떼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소셜 네트워크, SNS를 통해서 지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섭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침략자의 손에 펼 것인지 아니면 침략자를 반대하는 전 세계 국제사회의 편에 설 것인지 입장이 지금 난감해졌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시진핑 주석도 최근에는 이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대한 무차별 공격으로 우려를 표시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도 무차별적인 민간 지역에 대한 폭격을 그만둬야 된다는, 자제하라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초기와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전 세계가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도하에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모든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한 나라,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스위프트라는 이 국제 결제망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자 러시아는 그 대안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 결제망을 통해서 미국과 서방의 대로 제재를 면면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중국도 그렇게 얼마든지 중국 국제 결제망에 들어와도 된다고 성명을 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가 강화되자 중국이 외톨이, 즉 중국도 침략자의 한편이라는 오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했듯이 중국 네티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당장 손대라, 푸틴은 침략자이라고 네티즌들이 반전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는데에도 인터넷을 차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주일이나 지난 가운데 중국 내 반러시아 친 우크라이나 기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여론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9일자로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강권 국가로서 중러 관계의 결속이 탄탄한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중국에게는 우크라이나도 우방 중 하나였다고 전하면서 실제로 중국은 이번 침략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를 대놓고 지지하면서 러시아 측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유엔총회 러시아 규탄 결의 표결에서도 인도, 베트남 등과 함께 기권을 선택함으로써 러시아를 반대하는 표결에서 한 발을 뺐던 거죠. 전쟁 초기에는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 푸틴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한 게시물과 댓글이 압도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을 외치면서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기원하거나 러시아를 비난하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전술인지도 모르죠. 그만큼 중국 공산당과 이 사회주의 정부에 대해서는 믿음과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코너에 몰리자, 즉 푸틴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보냈던 이 시진핑과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같이 왕따되고 코너로 몰리자 술수를 쓰던 안 쓰던 중국 정부의 또 중국 공산당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반전 운동이 확산되든 안 되든 그 차원을 넘어 일단 중국 정부도 이제는 러시아를 대놓고 지지하지 못한다고 있는 반중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강력한 우방이었던 중국도 러시아로부터 술술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푸틴의 민간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결국 강력한 우방이었던 중국까지도 러시아와 멀어지게 하는 그 계기를 푸틴이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기 바란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한다. 빨리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다 등 반전 호소가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라는 댓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군대는 당장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러시아는 정말로 수치를 모른다. 러시아는 푸틴 제국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푸틴은 누가 뭐래도 침략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중국 정부나 중국 공산당도 러시아 군대가 빠른 시일 내에 푸틴이 계획했던 대로 2, 3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 항복을 받아냈다면 아마 여기서 희망을 보아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정부는 이 대만을 놓고 한판 승부를 겨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했다면 시진핑 주석도 아마 대만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지금 시진핑이나 푸틴이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조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민들의 그 항전이 생각보다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쟁 상황에도 중국 정부는 대만 해협에서 지난 27일부터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만 정부는 여기에 맞서 징병제를 검토하는 바로 태스크포인트 팀을 가동시켰다고 합니다. 대만 정부도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만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가장 기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쉽게 러시아군에 점령당한다면 다음은 대만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이 시진핑 주석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도 바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전운동을 벌이고 침략자 푸틴을 당장 손대라고 군대는 당장 물러가라고 네티즌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대만 해협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글인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은 글인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쟁 초기와는 사뭇 달라진 중국 네티즌들의 태도 그리고 그 댓글을 보면서 중국 정부도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 상무장관이 중국이 러시아의 반도체 수출을 중지시킬 때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즉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하다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르몽드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 기업이 러시아의 반도체를 계속 수출하다가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8일 르몽드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반도체 첨단 기술 수출을 금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 기업은 문을 닫게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를 언급하며 중국 업체들이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장비, 소프트웨어 공급을 차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SMIC와 같은 기업들이 러시아에 반도체를 판매 중이라고 확인된다면 미국은 SMIC의 미국의 장비와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해 이들의 사업을 중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제재 일환으로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FDPR을 적용했고 이 FDPR은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했다면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를 전복해 영업 중인 다수 중국 기업에도 러시아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된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이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그리고 LG전자와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미 미국의 FDPR에 동참하여 이미 대로 제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대로 수출을 중단했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중국입니다. SMIC와 같은 이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은 오랫동안 러시아와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그 사이에서,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수출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 기업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대러 수출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국 기술을 사용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일체 러시아에 수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수출을 하게 된다면 그 기업들은 도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던 것이죠. 이 기업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 이 러시아에 수출을 하기를 원하는 중국 정부, 미국에 단 한 개의 제품도 수출하지 말라는 미국 상무부,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고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국 기업도 아무리 공산당 정부 치하의 기업이지만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는 한 대러 수출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당하자 그 분풀이를 중국은 우리 한국 정부에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나선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의 반중 정서가 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인들이 이 반중 정서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때 젊은 세대들의 반중 정서에 동참하는 듯한 중국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한미동맹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면 사드 배치 때와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갈 길은 명백해 보입니다. 누가 동맹이고 누가 우방인지 우리는 결코 한미동맹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저렇게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도 체면도 모두 버리고 우리를 노골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은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첨단화된 기술,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를 절대적으로 낮춰야 될 필요성을 이제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이런 두 강대국의 협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 두 강대국의 틈에 끼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최첨단화된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 대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